내일 국방부 회의에서는 병영 복무 환경 개선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시영 소장은 회의 자료를 정리하며 전화기의 진동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언니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로 받았겠지만 내일 발표할 자료를 마무리해야 했기에 잠시 미뤄두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전화가 오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죠. 언니,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영아, 진영이가 첫 휴가를 왔는데 뭔가 이상해. 김시영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카 진영이는 석 달 전 입대했고 오늘이 첫 휴가일이었습니다. 언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말랐어. 그리고 어깨랑 팔에 멍이 있더라고. 물어봤더니 훈련하다 그런 거야. 괜찮아라며 웃는데 그 웃음이 전혀 진짜 같지 않았어. 김시영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일하며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조카, 언니의 아들 김진영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영아, 나 너무 무섭다. 진영이 눈빛이 예전 같지가 않아. 내가 좀 봐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는 김시영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장성으로서 군대 내 인권 문제는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였습니다. 국방부 병영 복무환경 정책평가단장으로서 수많은 부대를 방문했고 개선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가족에게까지 닿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김시영은 언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진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른 얼굴에 초점을 잃은 눈빛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진영은 이모를 보자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공허한지 김시영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진영의 소매가 살짝 올라갔을 때 김시영은 그 아래 숨겨진 멍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상처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훈련 중 생긴 단순한 상처라기엔 그 위치와 모양이 너무 특이했죠. 김시영은 군 생활 경험에서 이런 상처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진영아, 부대 생활은 괜찮니? 김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영은 잠시 굳었다가 금방 표정을 바꿨습니다. 네, 괜찮아요. 적응 중이에요. 힘들긴 하지만 다들 그렇잖아요. 그 말투, 그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김시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진영을 더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공식적인 경로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집을 나서며 김시영은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확인해 볼게. 우리 진영이 일이잖아. 그날 밤 김시영은 정책평가단의 방문 일정을 수정하는 공문을 올렸습니다. 진영의 부대를 방문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아무도 그녀의 진짜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공문에는 최전방 부대 복무환경 실태조사라는 명목만 적혀 있었으니까요. 한 주가 지나고 김시영은 국방부 병영 복무환경 정책평가단장 자격으로 진영이 소속된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부대 정문에서 사열을 받았습니다. 부대장과 간부들이 줄지어 서서 그녀를 맞이했죠. 그들의 눈에는 그저 정기적인 부대 점검을 위해 온 고위 공무원일 뿐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소장님. 저희 부대를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부대장의 인사에 김시영은 공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표정만으로는 그녀가 이 방문에 품은 개인적인 목적을 아무도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지만 겉으로는 철저히 프로페셔널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부대 시설과 병사들의 생활 환경을 둘러보고 싶습니다. 병사들의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 말이죠. 저는 부대 복지와 군인 인권에 관심이 많습니다. 김시영의 말에 부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대 투어가 시작되었고 그들은 먼저 병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식당, 풍성해 보이는 식단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시영은 경험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공식 방문 때는 모든 것이 포장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생활관으로 이동하는 길에 그녀는 몇몇 병사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빠르게 회피되었습니다. 긴장감, 불안함, 그런 감정들이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시영은 그런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대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직감이었죠. 문제가 있는 부대는 특유의 침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대에서도 그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생활관은 깨끗했지만 어딘가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병사들은 너무 바른 자세로 너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움이 결여된 완벽함이었죠. 김시영은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러다 한쪽 구석에서 그녀는 진영을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진영의 눈에 순간적인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갔죠. 그는 이모가 아닌 그저 국방부에서 온 고위 간부로 그녀를 대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대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김시영의 말에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공기 중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떠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침내 한 병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대 생활도 즐겁고 간부님들도 잘 챙겨주십니다. 그 말에 다른 병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은 톤이었죠. 김시영은 그들의 말을 듣는 척하며 진영을 관찰했습니다. 진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손가락으로 무의식적으로 소매를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숨기는 동작이었죠. 병사들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의무실 기록이나 특이사항이 있나요? 김시영이 부대 의무관에게 물었습니다. 의무관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가벼운 염자나 타박상이 있을 뿐입니다. 심각한 부상은 없었습니다. 김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의구심이 커져갔습니다. 언니가 본 진영의 멍들, 그리고 지금 느껴지는 부대의 분위기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일정이 끝나고 김시영은 부대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가벼운 주제에서 시작해 점차 부대 내 문제점들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병사들 간의 관계, 간부들의 지도 방식에 대해 자세히 물었죠. 하지만 부대장의 대답은 모두 준비된 듯 했습니다. 문제는 없다.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김시영은 일찍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세부적인 조사가 목표였습니다. 첫 번째 행선지는 의무실이었습니다. 정책평가단장이라는 공식 직함은 그녀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했고 의무실의 기록을 요청하는 것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의무실은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당직 군의관은 김시영의 방문에 약간 긴장한 듯 했지만 요청받은 자료를 꺼내 놓았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치료 기록부였습니다. 김시영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처음엔 특별한 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감기, 소화불량, 가벼운 염자 같은 일상적인 증상들이었죠. 하지만 계속 기록을 확인하면서 그녀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김진영 이병. 그리고 그의 진단명도 특이했습니다. 갈비뼈 타박상, 무릎 내측 멍, 손등 찰과상. 이런 부상들은 일반적인 훈련 과정에서는 잘 생기지 않는 종류였습니다. 김시영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조카가 정기적으로 의무실을 찾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상처의 종류가 무언가를 시사했습니다. 그녀는 기록부를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모든 상처가 훈련 중 발생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상처의 위치와 빈도를 고려하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의무실을 살펴보던 김시영은 당직 군의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김시영은 의도적으로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 기록 외에 특이사항이 있었나요? 군의관은 주변을 둘러본 후 책상 서랍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김시영에게 내밀었습니다. 보고는 못 올렸습니다. 진영이가 계속 치료받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훈련 탓 같지는 않았습니다. 김시영은 메모를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의무관이 개인적으로 기록한 관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진영의 상처가 일관된 패턴을 보인다는 점, 상처가 생긴 시간대가 주로 야간이라는 점, 그리고 특정 상급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병장. 김시영은 조용히 메모를 접어 넣었습니다. 조카를 향한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병사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고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김시영은 의도적으로 진영이 있는 테이블 근처에 앉았습니다. 진영은 다른 병사들과 함께 있었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긴장되어 있었고 눈빛은 계속 아래를 향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진영의 주변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그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데 식사 도중 한 병사가 물컵을 쓰러뜨렸고 그 물이 진영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지만 진영은 아무 말 없이 휴지를 꺼내 물을 닦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시영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무시와 간접적인 괴롭힘이었죠. 그리고 진영의 반응을 봤을 때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런 상황에 적응해 버린 듯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병사들이 자리를 정리할 때 김시영은 진영이 혼자 남아 다른 병사들의 식판까지 치우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았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시영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의 신분을 고려해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조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해야 할 때였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김시영은 병사들에게 복무 환경에 관한 설문지를 나눠주었습니다.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녀는 직접 설문지를 수거했고 부대 간부들에게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설문지를 검토하던 중 그녀는 한 병사가 쪽지를 첨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진영 이병이 계속 홀로 야간 근무, 벌청소, 불침번을 맡고 있습니다. 박 병장이 시킵니다. 아무도 말 못합니다. 김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의무실에서 본 기록, 식당에서 목격한 장면, 그리고 이 쪽지까지 모든 증거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부대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밤 김시영은 호텔방에서 밤늦도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푸른빛이 그녀의 굳은 표정을 비추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때때로 멈추어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부대 실태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조카를 포함한 병사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였기에 그녀는 모든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의무실 기록, 관찰한 병영 생활 패턴, 그리고 익명의 증언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특정 병사에 대한 지속적인 불공정한 대우와 간부의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부당한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김시영은 자신의 조카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객관성을 해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대신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패턴이 지속되면 병사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 부대 전체의 사기와 전투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김시영은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지친 눈을 쉬게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관찰한 진영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눈을 피하는 모습, 움츠러든 어깨, 무표정한 얼굴. 그 모든 것이 소리 없는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시영은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병사들과의 개별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진영과의 직접적인 면담은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대신 진영과 같은 생활관을 쓰는 병사들과 동기들을 중점적으로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면담실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지만 최소한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김시영은 오전 내내 여러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부분은 준비된 답변만 했지만 몇몇은 조심스럽게 부대 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박 병장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박 병장님은 좀 엄격하시죠? 특별히 마음에 들지 않는 후임이 있으면 더 그렇고요. 한 병사의 말에 김시영은 더 자세한 내용을 물었지만 병사는 그 이상 말하기를 꺼렸습니다.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김시영은 안심시키는 말을 건넸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눈 모든 이야기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점심시간 이후 진영과 가까운 관계인 한 병사가 면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모습이었지만 김시영의 진지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몇 병사들이 특별히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김진영 이병은 계속해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박 병장이 특별히 그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김시영은 차분하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사는 진영이 지속적으로 야간 근무와 벌 청소를 맡게 되는 상황, 식사 시간에 은근히 무시당하는 모습, 심지어 개인 물품이 실수로 망가지는 일까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들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간부들도 눈치는 채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군대니까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요. 이 말을 들으며 김시영의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증언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의무실 기록, 병사들의 증언, 익명의 설문 결과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부대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아침 6시, 김시영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의에 찬 빛이 돌았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날이었죠. 그녀는 호텔방에서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모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는지, 감정이 개입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특히 진영과의 가족관계는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군 인권 문제로 다루어져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제18보 병사단 인권 침해 정황 보고서.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째, 반복되는 특정 병사의 외상 치료 이력. 둘째, 익명 고충 제보. 셋째, 중대 지휘 간부의 묵인 정황. 모든 항목에는 구체적인 날짜, 시간, 상황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시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보고서를 인쇄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을 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공식화되면 크고 작은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것은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침묵을 깨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김시영은 작전사령부와 국방부 감사관실로 향했습니다. 보고서는 각각 두 곳에 제출되었습니다. 두 곳 모두에 제출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하나의 경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때로는 군 내부의 문제가 단일 경로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중 안전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작전사령부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오랜 동료 최참모장이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받아들며 김시영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심각한 내용인가 보군. 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최 참모장은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군 생활이 오래된 베테랑이었고 이런 종류의 문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감찰반을 파견하는 절차를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지요. 김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국방부 감사관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보고서의 심각성을 인지한 감사관은 즉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직접 조사하신 내용이니 더욱 중요하게 다루겠습니다. 작전사령부와 협조하여 군사감찰반을 구성하겠습니다. 모든 공식 절차를 마친 김시영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영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전히 홀로 고통받고 있을까? 그녀의 가슴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틀 후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국방부는 군사감찰반을 정식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불어 김시영에게는 정책평가단장 및 협조 간부 자격으로 감찰에 동행해 달라는 요청이 함께 왔습니다. 이는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그녀가 초기 조사를 수행했기 때문에 감찰 과정에서도 그녀의 전문성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감찰반은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작전사령부에서 파견된 군법 전문가 2명, 국방부 인권정책과 소속 민간 전문가 1명, 그리고 군 의무감실에서 파견된 군의관 1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시영이 협조 간부로 함께했습니다. 감찰반이 부대에 도착한 날 부대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의 형식적인 환영 대신 이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간부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작은 소문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모두의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김시영은 부대장과의 공식 미팅에서 감찰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감찰은 병영 인권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간부와 병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대장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부대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군사감찰반의 권위 앞에서 그는 협조를 약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찰 활동이 모두 종료되고 공식 조치가 취해진 지 이틀 후였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관들과 법무관들은 이미 부대를 떠났고 김시영만이 마지막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조카 진영과 제대로 마주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시영은 부대장에게 진영과의 개인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피해 병사의 회복 과정 확인이었습니다. 부대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진영은 오후 3시에 면담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면담실에 혼자 앉아 기다리는 동안 김시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철저히 공적인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소장으로서, 정책평가단장으로서 그녀의 모든 행동은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진영은 이모가 국방부 소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 사태가 자신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진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지만 며칠 전보다는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진영은 이모를 보자 잠시 망설이다가 규정대로 경례를 했습니다. 공적인 자리였기에 예의를 지키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진영 이병 면담 왔습니다. 김시영은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앉으렴 진영아. 이제 우리 둘뿐이니 편하게 이야기하자. 진영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안도감, 혼란,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까지. 이모, 이번 일이 다 저 때문에 일어난 거죠? 김시영은 진영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원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진영은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가볍게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모가 국방부 고위 간부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직접 자신의 부대에 와서 이런 대규모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언니에게 전화가 왔었어. 내가 첫 휴가 때 보인 상처들과 변한 모습에 대해 걱정했거든. 그래서 공식적인 경로로 조사를 시작한 거야. 물론 내가 내 조카라는 사실은 보고서에 적지 않았어. 진영은 고개를 들어 이모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스쳤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냥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모가 군대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었으니까. 제가 이런 사소한 일로 이모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김시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영이 자신의 고통을 사소한 일로 표현했다는 사실이 더욱 그랬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진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조건 참는 게 강한 게 아니야.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진영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취약한 모습을 이모 앞에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김시영은 진영에게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박 병장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었고 한대위는 보직이 변경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대 전체의 병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야. 물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시작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내가 그 시작의 일부가 되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구나. 진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혼란 대신 희망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뭔가 할 수 있을까요? 다른 후임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김시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영의 질문에서 그가 이미 회복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너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야. 후임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거야. 가장 중요한 건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는 거지. 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체념 대신 이제 그곳에는 결의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면담이 끝나갈 무렵 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이건 혹시 이모 경력에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가족을 위해 공적인 권한을 사용했다고 오해받을 수도. 김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진영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이번 일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족을 위한 일이 아니었어. 내가 맡은 정책평가단장으로서의 책임이자 군인으로서의 의무였어. 내가 내 조카라는 사실은 단지 이 문제를 더 빨리 발견하게 해준 계기일 뿐이야. 진영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모를 존경했고 그녀의 경력에 흠집이 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더 나은 병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이모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게요. 김시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진영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겪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다른 이들을 위한 변화의 일부가 되려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난 항상 너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어, 진영아. 면담이 끝나고 진영이 나간 후 김시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일은 그녀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규정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용기와 결단이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녀는 이제 더 큰 과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진영의 경우를 넘어 군 전체의 병영 문화를 개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초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부대 연병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시영 소장은 국방부 병영문화 개선 시범부대 지정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행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의 노력이 마침내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그녀는 부대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더 밝아졌고 간부들의 태도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진영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는 이병이 아닌 일병이 되어 있었고 몇몇 후임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펴진 어깨, 자신감 있는 눈빛, 그 모든 것이 김시영의 가슴을 뿌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부대가 국방부 병영문화 시범부대로 지정된 것은 여러분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김시영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이 부대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병역 문화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병역 문화 시범 사업은 이런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김시영은 병역 문화 시범 사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야간 근무 자동 분배 시스템의 도입, 의무병 피드백 창구의 설치, 익명 고충 온라인 창구의 운영 등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진영의 사례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 김시영의 눈에 진영이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보다도 더 큰 보상이었습니다. 공식 행사가 끝난 후 김시영은 부대 시설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새로 설치된 익명 고충 상담실, 개선된 의무실, 병사들의 휴식 공간까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병사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위축되어 있지 않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생활관을 방문했을 때 김시영은 진영이 후임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조용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가가 들어보니 그의 말이 들렸습니다. 혼자 힘들면 말해. 이제 모든 게 달라졌으니까. 아무도 너를 비난하지 않을 거야. 김시영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진영은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변화의 주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바라던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부대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김시영은 국방부에서 열릴 세미나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군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 발표는 진영의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모두 제거되었지만 그 본질은 그대로였습니다. 한 병사의 고통,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의 변화. 일주일 후 국방부 대강당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김시영은 수백 명의 군 간부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강렬했고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발표 마지막 부분은 참석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누군가 고통을 참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군대가 먼저 그래야 합니다. 강한 군대는 서로를 존중하고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혼자 고통받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김시영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언니였습니다. 시영아, 진영이가 오늘 전화했어. 정말 달라졌더라. 목소리에 힘이 생겼어. 김시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진영이는 강해. 우리보다 더 강해. 전화를 끊고 김시영은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영의 멍든 어깨를 본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쉬운 여정이 아니었지만 가치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김시영은 국방부 최초의 여군 장성이라는 타이틀보다 오늘 자신이 한 일들이 더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선언이나 화려한 경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용기와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사무실로 돌아온 김시영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주말 가족 모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웃고 있는 진영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김시영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공적인 책임과 사적인 감정이 충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용기라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또 다른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더 많은 부대의 병영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계획안이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김시영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변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침묵하지 않은 사람들의 용기가 있다는 것을